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1 제10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상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의 중요한 내용은 지상권의 처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지상권의 종료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과 366조의 법정 지상권, 그리고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그것이 시행 측에 반하는지 여부 그런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와 법정지상권 이제 공유하고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고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또는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 네, 지금 같은 걸 얘기했나요? 토지의 공유자가 건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되는가, 즉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가 여부 그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 범위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행위 취소와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사행위 취소의 상대적인 효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약간 좀 이제 특수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지상권의 처분인데요. 자, 지상권의 처분, 건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지상권도 역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될 텐데요. 비록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상권은 한꺼번에 넘어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건물의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뭐 이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인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인가, 또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인가, 물권 변동인가에 따라서 지상권 이전도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건물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상권도 지상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어야지만 지상권도 양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이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지상권이 법률의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양도되는 경우, 자,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죠. 자, 이 경우에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점 나눠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례 1번, 2번, 그 다음에 판례 3번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판례 나중에 전반적으로 볼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의 종료의 경우인데요. 지상권의 종료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청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다만 이 지상물 매수청권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차임을 연체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지상권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자, 이 지상물 매수청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토지 임대차,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도 준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지금 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상권의 종료까지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부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나
강제 경매 등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 사이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죠. 당사자 사이에 토지에 대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을 경우에, 그럴 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소유자가 변동이 될 때, 물건 변동 시점에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경매의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된 시점, 여기서 그 압류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압류라고 하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게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압류의 시점이나 가압류의 시점을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후의 처분행위들은 압류나 가압류 채권자한테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은 그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 마지막 두 번째, 왜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경우에 그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거나 지금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압류라고 하는 거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는 거를 압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랬을 경우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경매 절차가 개시됐거나 개시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을 하게 되죠. 저당권이. 즉 경락인은 저당권을 인수하지 않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경매 절차에서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데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그 저당권자의 기대와 달리 경매 개시 결정, 즉 가압류나 경매 개시 결정을 수점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거나 저당권자한테 또는 예상하지 못한 이득을 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당권의 부담을 안지 않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저당권이 붙어있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상권이 붙어있지 않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이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여부가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토지와 이제 미등기 건물을 동시에 매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은 건물은 아직 미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이제 이 X 토지와 Y 건물을 매도를 해줬는데, 그런데 이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X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X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형식적으로는 Y 건물은 갑의 소유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토지는 을의 소유이게 되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지난번에 물권요청권 행사할 때 진정한 토지 소유자, 나중에 이제 뭐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X 토지가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을은 Y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을이 사실상 Y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Y 건물에 대한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관련되는데. 근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도했는데 건물은 미등기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그런데 매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인 갑은 토지에 대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데 이런 경우에 X 토지와 Y 건물을 을한테 매도한 경우에는 두 당사자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Y 건물에 대한 토지 이용권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토지 이용권에 대한 이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X 토지와 Y 건물이 둘 다 갑의 소유였다가 두 개를 다 팔았는데 그 중에서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이루어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경우를 위해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건물과 이제 토지가 매매나 강제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권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증명한다면은 그러면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미완공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건물로서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래도 건물과 토지가 존재한다라고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그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건은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이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매도되거나 토지가 매도되거나 그래서 결국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시행 당시에는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저당권이 실행 당시에 소유자가 달라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점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요건은 반드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관습상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되더라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그 지상권의 내용, 효력과 범위는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동조당의 경우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물권법에서 공동조당의 경우를 배웠잖아요. 자, 공동조당은 이제 토지와 건물이 X 토지와 Y 건물이 공동으로 채권자를 위해서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됐을 때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Y 건물이 철거된 다음에 다시 이 위에 Z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Z 건물 위에다가 다시 Y 건물과 동일한 효력과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저당을 설정했을 때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토지 소유권의 가치가 담보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토지에 부담이 되는 거니까. 반면에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건물을 존속시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지만은 건물의 담보 가치를 증가시키게 되죠.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분을 건물의 담보가치 증가분에 의해서 상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공동저당권자가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도 기존의 건물과 동일한 효력과 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했다면은 그러면은 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와 처음부터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저당권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지상권이 발생한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즉 Z 건물에 대해서 새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동일한 순위와 효력의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공동저당의 경우에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이제 첫 번째 지상권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하고 관련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X 토지와 Y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근데 X 토지는 갑의 소유이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은 을의 소유예요. 그런데 을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자입니다. 이 지상권이 만약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면은 지상권 설정 등기가 없더라도 을은 지상권자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충족해서 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을은 Y 건물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지상권도 등기가 없더라도 지상권 설정 등기가 없더라도 X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죠. 이제 등기와 상관없이 Y 건물의 소유권과 플러스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이 Y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Y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으면은 병은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런 경우에는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런데 아직 X에 대해서 지상권 이전의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으면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자, 만약에 병이 Y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서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등기가 없더라도 병은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종된 권리인 X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을 했었죠.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 Y 건물의 소유권을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은 이 Y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등기가 필요하지만은 X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지상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병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았어요. 근데 X 토지에 대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마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해서 너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니까 Y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판례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갑은 을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고 또는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될 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병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해서 특정 채권 보존의 목적이니까 이 경우에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병이 을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있는 자이죠. 그런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은 병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같이 한번 이제 먼저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제 건물의 소유권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지상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이전에 부기 등기가 필요하지만은 부기 등기가 없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공유에서 설명을 한번 하긴 했었죠. 그 공유의 법리와 지상권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그 공유에서 이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가 여부가 있는데 이런 경우 토지를 이제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다음에 건물을 갑과 을이 공유하는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도 역시 법정 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갑과 을 공유자 건물 공유자를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갑과 을은 법정 지상권까지 건물을 공유할 뿐만이 아니라 법정 지상권도 준공유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면서 갑만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 저당권에 의해서 또는 매매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제 뭐 건물이 매각되거나 토지가 매각된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토지와 이제 건물을 단독 소유하지만은 그 중에 이제 건물 단독 소유자가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갑과 을이 단순한 공유자가 아니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
고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갑이 자신이 특정해서 소유하는, 비록 공유 지분으로 표시되지만은 자기가 특정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관습상의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해당 이제 갑이 특정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 공유자 중에 한 명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뭐 팔린다든지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공동 공유자 중 한 명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토지의 공유자가 이제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상호 명의신탁에 의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는 거라면은, 각자 갑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을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분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공유자 한 명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건물 부지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와 법정지상권도 여러분들 잘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이제 여기 밑에 사례를 보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과 사행위를 했는데, 을은 X 토지와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X 토지와 Y 건물을 병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X 토지와 Y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는 걸 이유로 해서 이제 사행위를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X 토지와 Y 건물을 다 취소해도 되겠지만은 뭐 하나만 취소하고 하나에 대해서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갑이 Y 건물에 대한 등기만 말소를 청구했다, 또는 뭐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했다, 뭐 상관없습니다. 자, 갑이 Y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Y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은 뭐 이제 등기부상으로는 을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비록 등기부상 Y 건물에 대한 병 명의가 말소됐다고 하지만은, 병 명의가 말소되더라도 X 토지와 Y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사행위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Y 건물에 대한 병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X 토지와 Y 건물은 병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제 Y 건물에 대한 병의 명의가 말소돼서 마치 을의 소유인 것처럼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병은 X 토지와 Y 건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 사행위를 취소하고 그래서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이 Y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요.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누군가 Y 건물에 경락인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의 경락인, 지금 이제 경락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Y 건물의 매수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경매에 의해서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록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취소가 돼서 을한테 책임재산으로 복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외에 이제 갑과 수익자와 채권자 사이 관계 이외의 관계에서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병이 여전히 소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Y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에도 토지와 건물은 모두 병의 소유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정은 건물과 토지가 모두 다 병의 소유인 상태에서 경매에 의해서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니까 정은 토지에 대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토지 소유자가 정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정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갑이 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만을 사행위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 X 토지만 을한테 복귀되고 그 X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그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은 모두 다 병의 소유였기 때문에 X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병은 역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항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행위 취소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토지 공유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문제, 이거는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법정지상권을 공부할 때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둬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판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판결은 건물이 경매에서 넘어간 경우에 그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건물과 같이 등기 없이도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법률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고 건물이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도 등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 넘어가기 위해서도 지상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필요한데 건물이 등기 없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등기 없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결은 요것도 역시 이제 같은 취지의 판결인 건데요. 자, 한번 보죠. 사실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X 토지와 그 위에 Y 건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X 토지가 있고 그 위에 Y 건물을 매수를 했는데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좀 다르죠. 두 건물을 동시에 매수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시점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시점은 81년 11월 6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날은 78년 8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한참 뒤에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갑은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Y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제 78년 11월 달에 그 건물에 대해서 Y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실행된다 할지라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그 78년 11월 시점에서는 갑은 Y 건물의 소유자이긴 했지만은 X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1년 11월 12일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합니다. 갑은 이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해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81년 11월 12일이죠. 81년 11월 12일.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번 보죠. 지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시점에서는 건물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죠. 모두 다 갑의 소유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인 토지만을 을한테 매도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 뭐 토지 이용권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은 Y 건물을 위해서 X 토지 위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법정상,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X 토지에 대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Y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병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아까 Y 건물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이 Y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은 갑으로부터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뿐만이 아니라 갑이 갖고 있던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겠죠. 그런데 병은 경매 절차를 통해서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Y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물론 이제 법원에서 촉탁 등기를 하겠지만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에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그 Y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역시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판결에서는 여기 이 사안에서는 지금 그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됐다고 해서 366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366조의 법정지상권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어차피 발생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으니까 자,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지금 X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거잖아요. Y 건물을 위한 그 건물에 대한 그 법정지상권이 종된 권리로서 병한테 넘어갈 때 그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 없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법정지상권도 역시 등기 없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따로 또 판례는 있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례를 쭉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갑과 을 어떻게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걸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이것도 사실관계 한번 볼까요? 갑은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제 갑이 X 토지와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Y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Y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운을 까는 거죠. 결과적으로 Y에 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자, 그래서 갑은 을에게 X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갑이 X 토지와 Y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 후에 갑은 병에게 X 토지와 Y 건물을 매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에게 X 토지와 Y 건물을 매도를 했죠. 자, 매도를 했고요. 병은 X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Y 건물은 미등기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등기가 안 돼 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거니까 병은 X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가 되겠죠.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병이 X 토지와 Y 건물을 모두 다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비록 병이 X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고
해서 받았으니까 매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경우는 지금 병이 X 토지와 Y 건물을 모두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은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Y 건물은 미등기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자,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돼서 정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갑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점에서는 X 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갑의 소유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X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정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경매 절차를 통해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은 저당권이 실행돼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니까, 즉 동일할 때 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거니까 정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갑은 어떻게 돼요? Y 건물의 소유자. 비록 갑이 Y 건물을 병한테 팔았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Y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 되겠죠. Y 건물에 대한 소유자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의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갑은 Y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병의 명의로 Y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Y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맞춰 주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병은 Y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당권이 실행되는 순간에 X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Y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걸 병한테 팔았으니까 Y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맞춰줬으니까 병은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갑이 갖고 있던 X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지상권은 Y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도 법정지상권을 이전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Y 건물이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병은 지상권에 대한 이전의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 병은 지상권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병은 Y 건물의 소유자긴 하지만은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이 이제 병을 상대로 해서 야, 너 지상권 없으니까 너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 없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라고 하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결과적으로 지금 갑이 이제 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은 오히려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자고 갑도 역시 병에게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줘야 되는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은 등기 권리자로서 갑을 대위해서 정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 상황에서 즉 저당권 설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정이 저당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판결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병이 아직까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병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지상권이 이제 차임 연체, 지료 연체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토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건물에 대한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경매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경매 개시 결정 시점이나 또는 그 전에 가압류가 돼 있다면 그 가압류 시점에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래서 그때 동일한 경우에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여러분들 요 사안을 잘 읽어보고 요 사안 밑에 판결의 취지를
잘 고려해서 이 사안을 좀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판단할 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걸 이 사실관계를 잘 분석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결 6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경매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강제 경매 시점이나 가압류 시점에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 동일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점에서도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할 때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시점 또는 뭐 이제 경매와 이제 경매 개시 결정과 가압류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가지 판결입니다. 5번 판결과 6번 판결은 이제 경매 절차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상권에 관련 설명들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풀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다시 또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